네,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절기상 경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흐린 날씨처럼 우리 국내 증시에도 먹구름이 다소 낀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1%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목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강세가 확인됐던 가운데 거래 대금이 어떤 종목군들로 쏠렸을지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상단에는 역시나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1.6% 하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IT 투톱인 SK하이닉스는 네 번째로 이름을 올리면서 IT 투톱 일제히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금양이 어제 배터리를 공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24%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잠시 뒤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장의 오후장 주인공 중 하나였죠. 이수페타시스가 4.9%의 강세로 38,500원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를 좀 선택을 받았었던 월요일장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포스코홀딩스가 어제는 2.4% 빠지면서 개인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선택하면서 44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로 거래 대금이 쏠렸는지 체크를 해보시죠. 네, 비트코인의 강세에 힘입어서 우리기술투자 비트코인 대장주로 자리를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어제도 12.55% 강세 흐름 나타나면서 11,210원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어제 장중에 비트코인의 급등과 함께 시세를 강하게 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종목들이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을 그려내주면서 윗꼬리를 다수 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역시 시간의 거래에서 소폭 빠지는 모습이 확인됐는데 잠시 뒤 두 번째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점 계약 소식, 그리고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알테오젠 14.95% 급등하면서 어제 장 막판까지 탄력이 더해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19만 2,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세 시구간에 VI가 발동이 됐었는데 막판까지 탄력은 꺼지지 않았죠. 결국에 장마감 이후에는 매매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다라는 공시가 올라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소 빠지는 듯한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이벤트를 확인을 하고 나서 그 전날부터 조금 이벤트 소멸 효과로 인해서 좀 급락세를 펼쳤던 초전도체에 관련된 종목들 어제 일제히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 넘게 빠지면서 지금 10만 5,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인 E8가 삼성전자와의 공급 계약 소식이 불거지면서 14.22%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신규 상장한 이후에 2월 달에는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 3월 달까지 그 모멘텀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관련 종목인 엔캠이 2월 한 달 동안 정말 무섭게 주가가 질주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3월 달 들어서는 조금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거래일째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3.05% 어제 하락 보여주고요. 25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특징주로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로는 금양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테슬라의 악재에 좀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일제히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개별적인 호재 소식을 들고 온 종목들을 위주로 이렇게 강한 시세를 내준 종목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금양이었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24.8% 상승하면서 12만 5,3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금양은
469 배터리 개발 소식에 투자자들이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469 배터리는 BMW가 지난해 말에 시험 생산에 들어간 바 있는 배터리인데요. 에너지 밀도 극대화와 빠른 충전 속도, 그리고 배터리 수명 연장 등 장점이 참 많은 배터리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금양이 최초로 그 실물을 오늘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있을 인터배터리에서 실물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 세론으로 주가가 좀 빠지게 될지 아니면 그 실물을 공개하고 나서 주가가 더 튀게 될지는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을 해보시죠. 네, 우리기술투자가 어제도 12.55%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11,21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확실히 대장의 자리를 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장중 9,700만 원까지 오르기도 하면서 어제 무서운 시세를 내줬고요. 그와 함께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STO까지 그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복형 금감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하반기에 도입하는 것을 공론화하겠다 라는 소식까지 밝히자 이쪽으로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수급이 더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관련된 종목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이 어떤 종목에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승한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창투가 10% 상한가를 꽉 채워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잠시 뒤 그 상한가의 이유를 특징주로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즈버즈가 9.97% 역시나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1,744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플레이디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5.05% 상승하면서 1,61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이 두 종목은 네이버 치지직과 관련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역시나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인 폴라리스 AI와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먼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폴라리스 AI와 폴라리스 오피스 외에도 폴라리스 그룹주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이 폴라리스 그룹주는 원료 의약품 제조기업인 에스텍파마를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소식과 함께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제 그룹주의 주가가 확실하게 상승을 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리노스의 지분 취득을 5월에서 3월로 앞당기겠다라는 공시 덕분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AI 쪽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겠다라는 그 포부가 밝혀지면서 폴라리스 그룹주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네, 가장 상단에는 컴퍼니 K가 이름을 올렸고요. 그 밑으로는 QRT, 한농화성과 DI, CIS까지 지금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종목들이 5% 이상 하락한 종목은 없고요. QRT를 제외하면 특별하게 장마감 이후에 들려올 소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컴퍼니 K와 한농화성 그리고 지금 CIS, DI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이 약했던 반면에 급등세를 보여준 새 종목이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시간의 거래에서 빠져나왔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제히 이 세 종목 2%대 빠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QRT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장 소식에 3%대 넘게 하락하면서 40,0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특징주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로는 대성창투가 10% 상한가를 꽉 채워냈습니다. 국내 게임사인 시프트업이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시프트업은 시리즈 투자 단계에서 조 단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장 후에 예상되는 몸값은 3조 원대라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이 시리즈업에 시프트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최대 1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소식이 부각받으면서 이 시프트업에 투자한 대성창투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체크를 해보시죠.
네, 와이즈버즈는 상한가, 그리고 플레이드는 5%대 강세 마감 보여줬습니다. 두 종목 모두 네이버 치지직과 관련된 기업인데요. 네이버의 치지직 이용자 수가 일시적이긴 하지만 아프리카 TV를 뛰어넘었다라는 소식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 소식과 함께 관련된 기업으로 수혜가 예상이 됐는데요. 여기에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프리미어 파트너사로 선정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으로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뉴욕 증시들 하락하는 흐름들이 함께 펼쳐졌는데요. 일단은 조정을 받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크게 올랐던 기술주들 중심으로의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결국에는 장중에 또다시 AI 반도체 종목들은 낙폭을 줄여갔고 악재가 좀 있었던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종목들의 하락세가 깊게 느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 1.6% 하락으로 다시 한번 16,000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흐름 이었고요. 다우산업지수도 1%대 S&P 500지수까지 일제히 1%의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적인 종목들 어디에 있었을지 일단 기술주들과 관련돼서 이슈 있는 애플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플이 간밤에 2.8% 하락으로 $170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아이폰 판매량이 중국에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중국 내에서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데이터가 집계됐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지난주에 알리바바 그룹의 온라인 쇼핑몰 티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최대 24만 원 정도 할인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하지만 판매 부진은 지속됐습니다.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올해 첫 6주 동안 지난해 동기 대비 24%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은 4위인 15.7%까지 내려앉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해 봤을 때는 이 점유율 자체가 19%를 기록하면서 2위를 보였기 때문에 이 두 단계나 내려가는 순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애플의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의 현지 업체들인데요. 대표적으로 화웨이가 있겠습니다. 화웨이는 오히려 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같은 기간 64%나 뛰었습니다. 점유율 역시나 지난해에는 9.4%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16.5%까지 애플을 넘어서면서 순위도 2순위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지금 오포와 비보, 샤오미 같이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치는 이런 중국 기업들과 더불어 화웨이까지 급성장하면서 애플은 점차 중국 내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우려감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실질적인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면서 애플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에서 애플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 LG이노텍, LG전자, BH, 더구전자, 자화전자까지 사실 애플과 관련돼서 악재들이 하루 이틀 불거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좋지 않은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또 판매량과 관련된 직격적인 데이터가 또 나왔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게는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두 번째 특징 종목 타겟 체크해 보겠습니다. 12% 급등하면서 $168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종목은 잘 아시다시피 소매 판매 유통업체입니다. 타겟 예상보다 실적이 좋았는데요. 4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이 $2.98를 기록했고 매출액은 $319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조정 주당 순이익의 경우에 월가에서는 $2.42 정도를 받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총마진도 25.6%까지 대폭 개선됐습니다. 재고 관련 비용이나 화물 운송 비용 그리고 공급망 비용까지 대폭 감소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증시 실적 종목들의 경우에는 가이던스 발표가 중요하죠. 일단 1분기에 대해서는 가이던스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를 내놓기도 했었고요. 1분기 동일 매달 매출은 3에서 5%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팩트셋의 컨센서스였던 1.3%보다는 조금 높게 잡았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타겟이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일단 성소수자 달의 행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임의소비재 지출 감소, 도난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하지만 올해 지출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도 CGO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재량 지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매 판매 데이터에도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타겟의 실적까지 함께 체크해드렸는데요. 국내에서도 유통업체들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유통업체들의 경우에는 롯데쇼핑, 이마트 정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는 좀 부진한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좀 소비 둔화와 관련돼서 전반적인 소비 둔화가 예측은 되고 있지만 미국 증시에서 타겟의 실적이 좋았던 만큼 이렇게 비용 감소를 통해서 실적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봤고요. 국내 증시 종목들의 실적들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살펴봅니다. 리튬 종목으로 굉장히 잘 알고 계시죠? 알버마르 주가 어제 17% 급락했습니다. 10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같은 세계 최대 2위 기업인 SQM 역시나 7% 하락으로 4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QM의 경우에는 알버마르 주가 때문에 좀 함께 밀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알버마르는 이 같은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알버마르 17억 5천만 달러 가치의 예탁 주식을 공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목적은 호주와 중국의 주요 시장에서 리튬 사업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자본 지출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 수요의 급증을 고려했을 때 에너지 부문의 지형을 잠재적으로 재편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대규모의 금액의 예탁 주식 공모를 하게 되면서 주가 자체는 급락을 했지만 목적들을 살펴보시면 결국에 리튬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는 점이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주가 2027년까지 의무적으로 보통주로 전환이 되는데요. 기존 주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만한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자동차 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려는 알버마르의 의지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리튬의 경우에는 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가격 자체가 좀 낮은 단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적 발표 때도 알버마르이 이야기를 했듯이 리튬과 관련돼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QM 역시나 낮은 리튬 가격에도 계속해서 생산량을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가 자체는 급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리튬주들에게는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국내 리튬주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하이드로 리튬, 리튬포어스, 미래, 나노텍까지 어제장에서는 2차 전지 종목들 테슬라 쇼크에 흔들거릴 때 리튬주들은 강세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 알버마르의 사업 내용들 이렇게 이번에 주식 예탁 공모에 대한 내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될지 혹은 주가 급락에 대한 포인트를 찾게 될지 오늘장 리튬주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의 특징 종목에서 국내 증시까지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